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편지입니다. 오늘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만의 고요함. 점점 어른이 되면서 최선이라 여겼던 관계들은 낯설 만큼 멀어졌고 점점 혼자가 되는 시간이 늘어났다. 주변 사람들은 넘쳐나는 사람들과 잘도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외톨이가 된 것 같아 울적해졌다.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 혼자만의 고요함을 버텨야 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나에 대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어릴 때는 절대 나를 위해 쓰지 않았던 시간이다. 이를테면 마음에 드는 시집 한 권을 펼쳐 읽으며 좋아하는 구절을 곱씹는 일이나 따뜻한 오후의 볕을 받으며 생각과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무작정 시간을 내버려 두는 일.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한다면 누군가와의 관계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관계라기보다 집착이며 의존이기 때문에 멀어지려 하면 할수록 두려워진다. 누구나 혼자만의 고요함을 충분히 누릴 시간이 필요하다. 타인과의 관계.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는 스스로가 못나 보여 한심하다고 욕을 하다가도 이내 안쓰러워지기 시작했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그냥 바빠서 그럴 거야. 너를 거부한 게 아니야. 정말 그럴까? 아직도 연락이 없잖아. 불완전한 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나를 다독이다가 어느 순간 돌변해 의심과 불안으로 발을 동동 구른다. 여전히 타인과의 관계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도 거울 속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버릇처럼 마음을 토닥인다. 괜찮아. 나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아닌 누군가의 위로에 의지하려 할수록 결국에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온전히 나여야만 한다. 내가 신경 쓰고 눈치 봐야 할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하거나 짐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제껏 한 번도 눈여겨 바라보지 않아 토라질 대로 토라져 있는 나 자신이다. 제자리. 제자리의 사전적 의미는 위치 변화가 거의 없는 자리,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이다. 나는 늘 내가 있어야 할 제자리는 어디일까 생각했다. 밥솥은 싱크대 왼쪽에, 옷은 옷장 안에, 침대는 안방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저 물건들도 모두 제자리가 있었다. 모든 것이 각자에게 꼭 맞는 자리가 하나쯤은 있다던데 나의 제자리는 어디인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어디인지 항상 궁금했다. 그건 어쩌면 내 존재의 이유이기도 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생각보다 쓸모없어 보이는 나 자신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그럼에도 여기에 두 다리 붙이고 숨쉬고 있어야 할 이유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이유를 묻다 보니 오히려 자꾸만 답답해졌다. 이 세상에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내가 떠나면 그 자리가 그리워지길 바라는 마음에 누구보다 독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떠나고 나면 그 자리가 어색하기는커녕 언제 그랬냐는 듯 보란 듯이 채워졌다. 나를 보며 열심히 산다고 칭찬했던 그들은 내가 등을 돌린 그 순간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았다. 내가 떠나면 다음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기를, 그래서 떠난 뒤에도 내가 돋보이기를 은근히 바랐는데 어느새 그 자리에는 나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대신했다. 그들은 내가 부단히도 애썼다는 것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나 없이도 잘만 굴러가는, 아니 훨씬 더 잘 굴러가는 순간들을 바라보면 아무리 애써도 거기까지인 나의 한계를 보는 것만 같아 아려왔다. 그런 건 없다고. 나만의 자리, 나만 할 수 있는 자리, 내게 꼭 맞는 자리란 건 어쩌면 애초부터 없는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포기했다. 누가 보아도 욕하지 않을 만큼 적당히 그렇게 저렇게 대충 시간을 때우고 마음을 버리고 억지로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으니 잃을 것도 없어 참 효율적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졌다. 내게 닿는 모든 인연이 그냥 의미 없이 스치는 누군가에 불과했으니 안녕히 가세요 하며 인사하고 돌아서면 모든 것이 쓸모없게 느껴졌다. 함께 웃고 떠들며 나눴던 이야기들이 그저 그와 나 사이의 애매한 공간을 메울 정이 없어서 그저 의미 없이 채우기 바빴던 가십거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등을 돌려 한 걸음 떼는 순간 깨달았다. 어쨌든 낭비되는 감정과 열정이 없으니 괴롭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평생을 살아간다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내가 지나온 길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았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테니 덜컥 겁이 났다. 밥솥도 옷도 침대도 모두 저마다의 쓰임이 있고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위치가 있다. 배가 고프면 밥솥에 밥을 짓고 추우면 옷을 입고 그러다가 지치면 침대에 누워서 잘 수 있는, 평소에는 알지 못하다가 정말로 간절해지면 거기 그대로 있음에 안도할 수 있는 분명한 위치 말이다. 이제는 안다. 결국 내가 있어야 할 제자리는 내가 숨쉬고 있는, 그러다가 웃고 울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라는 것을 굳이 정하지 않아도 내가 선택한 순간들이 누군가 나를 부르면 왜 하고 답할 수 있는 이 순간들이 나의 제자리라는 것을
지나온 모든 자리마다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그때의 온도가 묻어 있다. 적어도 내게 있어선 가장 적당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니 아쉬울 것도 후회스러울 것도 없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다. 늘 그랬듯 선생님 손을 잡고 걸어오는 아이를 보고 열 손가락을 활짝 펼쳐 힘껏 손을 흔드는데 웬일인지 아이에게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선생님이 말하기를 날이 더워 아이들과 물총놀이를 했는데 물이 몸에 닿으니 아이가 기겁을 했단다. 그때부터 아이는 기분이 좋지 않은 모양이었다. 무서웠어? 응. 그래서 싫다고 했어? 응. 잘했어. 앞으로도 싫은 건 싫다고 해. 많이 놀라고 무서웠을 아이가 자꾸만 떠올라 마음이 시큰했다. 나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싫다고 해도 괜찮다고. 그래도 누군가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한다면 차라리 잠시 그곳을 떠나버리는 것도 괜찮다고. 하다 안 되면 엄마 손을 꼭 잡고 동네를 빙빙 돌다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시작해도 되니까. 조금 늦는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그래도 하고 싶지 않다면 굳이 힘내어 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다. 지금 반드시 해내야 할 것만 같은 순간도 지나고 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제대로 몸을 풀지 않은 채 세상의 속도에 맞춰 뛰어가려고 하면 발목이 부러지고 세상의 온도에 어설피 맞춰 호기롭게 얇은 옷을 꺼내 입었다가는 훌쩍대기 십상이다. 무엇이든 나에게 맞는 것이 있다. 세상 사는 것이 꼭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기 싫은 것을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의문을 질문으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라는 의문을 달라지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볼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러한 질문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당신은 이보다 더 훌륭한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팀 페리스는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의문은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질문은 삶 자체를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의문에서 시작되며 의문을 질문으로 바꾸는 순간 삶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정의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던져두고 어쨌든 지금 나는 나를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요. 나는 나를 부단히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말고 아껴주자고요. 만족하지 못하면 외롭다. 불만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의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쓸모없는 것까지 굳이 싸잡아 자신에게 돌린다. 전자의 경우에는 화가 많고
후자의 경우에는 슬픔이 많다. 그리고 둘 다 외롭다. 불만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며 걱정이 많은 사람은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한다. 세상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은 사람에겐 세상에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걱정이 많은 사람에겐 내가 늘 부족해 보인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평균이란 사실이 그 이상의 삶이지만 그렇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세상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불만과 걱정은 시간이 지나며 분노로 색을 바꾸게 되고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좀먹는다. 세상 속에서 나를 단절시킨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폭탄을 남에게 돌리기가 두려워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고립시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만족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다. 이상과 현실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어 바라보는 것이다. 그럭저럭 이만하면 괜찮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 보이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것들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분노가 가라앉고 하나둘 쌓여 습관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만족의 다른 표현은 감사이다. 누군가 머물다 떠난 자리. 사람이 잠시 머물다 떠난 자리에는 그가 흘려놓은 말들이 어지러이 놓여있다. 그것들은 섞이고 섞여 독특한 향과 색을 만든다. 그래서 홀로 남아 그를 생각하면 그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전에 나의 오감이 먼저 마중하곤 한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상큼발랄한 과일 같아서 톡 하고 건드리면 과즙이 터질 것 같아 침을 꿀꺽 삼키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색이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칙칙한 인상이어서 얼굴을 찌푸리게 한다. 그러면 다시는 그를 보고 싶지 않았고 그의 얼굴만 떠올리면 오한이 들 정도였다. 내가 떠난 자리엔 어떤 말들이 남아서 일렁일까? 어떤 향과 색으로 기억될까?